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하루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데일리 종목 배트 시간이 마련되고요. 2부에서는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위클리 종목 배트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1대1 맞춤 종목 상담이 가능하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의 종목 이름과 비중 그리고 또 얼마에 사셨는지 가격과 함께 추가적인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7포인트 내린 1816선인데요.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기는 하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탓에 지수는 약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연고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코스피, 단기 급등했다는 부담감으로 오늘 소폭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제조업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자사주 매입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영향받지 않으면서 수급에 더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한 181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22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잠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낙폭을 키워가면서 1820포인트를 하회하며 1810포인트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오늘도 5거래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이 현재 차익 실현 매물 내놓으면서 280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현재 1.9포인트 오른 48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60일 이평선 저항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현재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3% 강보합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개인의 매도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4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관이 18억 원, 외국인이 2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역시 빨간불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엔화 움직임에 촉각 군조 세우면서 1160원대 초반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0전 상승한 116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5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161원과 2원 사이의 소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보였지만 우리 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으로 환율은 다시 또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주들이 장 초반 일제히 강세입니다. 업종 지수로 봐도 단연 최고인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점, 기준금리 동결 등이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3% 급등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고속철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도 관련주 어제 이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4.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생명전기와 특수건설이 2% 급등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추석 특수를 노리고 있는 업종 유통주인데요. 유통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 미도파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 미도파엔 호재가 있었는데요. 롯데 쇼핑과 합병설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홈쇼핑도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세계도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주에 이어서 음식료 관련주들도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과 관련해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리온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거 역시 1.2%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출연하셨던 두 전문가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배찬수, 심기원 전문가님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이 새로운 오토모티브로 0.4% 수익을 거둬서 어제 배틀에서 승리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배찬수 전문가님이 현재 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배틀이 펼쳐질지 윤용식 전문가님과 정영훈 전문가님의 종목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시각 시황 흐름 그리고 어제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데일리 종목을 배틀을 펼쳐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싱크풀의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종목 배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연 고점 갱신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1817선. 시총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줄줄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숍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펀드 환매 물량이라는 거 계속 지속 기억하시고요. 예. 그 부분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부분을 이제 외국인이 물량을 흡수하면서 시장은 근근히 올라가서요. 아무래도 한계로 보는 것은 1850선이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또 중간 부분에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들의 매수랑 매도의 영향력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쇼타임으로 이제 단기화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면 금방 팔거나 불안정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또 투매로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시장에서 무난한 대응을 하시려면 호남석유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렇게 대형급의 기관권이나 외국인이 그래도 선호하는 종목으로 흔들려도 잡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이나 이런 기회에 이제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별 종목은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하셔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숍님, 낙폭 과대주보다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낙폭 과대주도 역시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올라갔을 때 따라붙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클이 짧으니까요. 조금 올라가고 바로 꺾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흐름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됐지만 오늘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매기가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예,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으로다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에서 그 5일 동안 샀다 팔았다는 하긴 하지만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수급상으로다가 크게 호전이 되고 있는 점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이 펀드 환매 물량에 의해 가지고서 1,800 이상으로다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3분기 어닝 실적 시즌 전까지 그 중소형주로다가 매기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코스닥 쪽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다가 그 테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다가는 그 시장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IT주하고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 그다음에 세 번째로다가는 기계 관련 업종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주식이긴 하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그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주들, 그렇게 4가지 큰 테마로다가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IT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IT주들이 조금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 내용들은 실제로다가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외에 그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제 IT 관련주들이 협력을 맺음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그 IT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전략적으로다 그 IT 종목들을 그 육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IT 업종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IT 주식들이 아몰레드 관련된 주식들 이외에 따로 LCD라든지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현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 추세는 단기간에 회복되기보다는 그 거래소에 있는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거래소의 IT 주식들이 회복하는 그런 시점에서 4분기쯤에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래소의 조선주들이 올라가면서 태광이라든지 태웅, 성광밴드 같은 기존의 코스닥이 2007년도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었던 그런 그 조선기자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금 480선에서 500선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상승 추세가 일시적으로다가 어떤 이제 테마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태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가디언스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보고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침해를 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조가 그 3분기 어느 시점 10월 달까지는 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기계업종인데요. 예.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큰 테마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게 G2라고 하는 그 중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고속 철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규모 토목 사업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서 그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는 중국에서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그 임금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서 공장 기계들을 점점 그 자동화시키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국내에 있는 기계 업종들이 그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다가는 이제 중국주인데요. 실제로다가 중국주입니다. 홍콩에 그 상장돼 있는 주식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주식들이 있는데요. 그 주식들이 그 앞에 중국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원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엔진이라든지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그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차이나 킹, 차이나 하우란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까지는 이제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서 그동안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증권사에서 리서치를 할 때 좀 제외가 됐던 그런 종목들인데 그 이유는 그 중국 그 회사들이 회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좀 외면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9월달 이후에 그런 그 중국 주식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서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배당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요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 주식들은 아마도 10월 어닝 시즌까지는 계속적으로다가 그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거래소에서 못됐던 수익률 게임이 그쪽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간 코스피가 영고점을 돌파한 데 따른 이제 그 수익성이 코스닥 쪽에서는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해 드렸듯이 IT와 조선, 기계,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잘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분의 패널께서 오늘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종가까지의 수익을 대결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서 비숍님은 대원 미디어를 갖고 나오셨었고 정영훈 과장님은 인터플렉스를 갖고 나오셨었는데요. 대원 미디어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8%, 인터플렉스가 플러스 1.7%를 기록하면서 정영훈 과장님의 승리로 점쳐졌고 또 승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들고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예, 비숍님께서는 해인을 들고 나오셨고요. 또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중국식품 포장 말씀하셨습니다.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비숍님의 해인부터 살펴볼게요. 자, 해인 같은 경우는 오늘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 4,0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설정을 하겠고요. 자, 다음은 정영훈 과장님의 중국식품 포장 흐름 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눌려 있는 모습이네요. 1.3% 정도 빠져 있는데요. 4,39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비숍님께서는 그간 해인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오늘 네. 또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셨어요. 어떤 이유로 갖고 나오셨습니까? 일단 그 종목을 이제 데일리 종목 배틀이라고 해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무난한 수익보다는 급등을 하는 종목을 한번 뽑고 싶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예. 해인도 그런 케이스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옛날부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수익 상황인데 위로 갭상승을 했고요. 위로 올라와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뭐 제가 오는 동안 올라갔다가 벌써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데
갭 위쪽에서 지지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도 좋고요. 이 경우에는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수익률이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1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 조금 낮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봤고요. 동사를 둘러싼 이야기는 뭐 2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기계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진이나 발전기 등을 수입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의 수혜주라고 좀 포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다가 서서히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초점 자체를 갭으로 커버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차트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요, 이 갭 부분의 하단인 3,900원을 깨지 않는 범위라면은 동사는 오늘 뭐 데일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쥐고 있다 보면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액은 뭐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급등 패턴을 기대하며 오늘 야심차게 해인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4,18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분봉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장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힘이 남아 있는 겁니까? 힘이 남으려면요. 예. 자, 기술적으로는 4,040원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분봉상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1분봉입니다. 통상은요, 4,04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돌려야 됩니다. 근데 뭐 아침에 제가 종목을 선정하고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 일이 다 벌어진 건데요. 현재 약간 불리한 건 사실인데, 하단에 4,000원대도 상당히 두꺼운 지지선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현재 패턴이라면 4,000원을 깨지 않고 점심시간 정도 지나고 나신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주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종목을 단기 차익을 노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바퀴 돌고요. 또 현재 건설주가 좀 움직이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또 철도 관련주가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해인의 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불리하게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치하고 수일 몇 분이나 한 시간 안에 4,040원을 회복만 한다면 오늘은 위로 4,600원 이상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숍님의 해인, 거래손해 종목이고요. 또 4대강 사업 수혜주로도 분류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 너무 많이 올랐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종가까지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중국 식품 포장 들고 나오셨어요. 좀 전에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었잖아요. 왜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 만약에 이제 데일리로다가 지금 하기 때문에 중국 식품 포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그런 큰 주식들을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엔진 집단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가 새로 나왔는데요. 중국 식품 포장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에는 M&A 를 통해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보면서 얘기하자면 사천 화관 식품유한공사를 인수를 하고 하북 양원 보건 식품유한공사하고 전략적 관계를 맺어서 시장 점유율을 MS를 2위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상장돼 있는 MS 1위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거는 항주 중량 미퉁 용기라고 하는 그런 홍콩에 상장돼 있는 업체는 PER이 22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홍콩에서 상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3-4배 가량의 그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지금 오늘 데일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게 되는 거는 일봉인데요. 일봉상 6월 달에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요 근래 9월 달 들어가지고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그동안 내려왔던 하락 추세선을 좀 깨트리는 양봉을 한 3일 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러고서 금액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일봉상으로다가 그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4,200원하고 4,300원 그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10월 달까지 그 어닝이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다가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차트 끝에 보시게 되면은 급등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2009년도 11월 달입니다. 2009년도 11월 달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연말에 돼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매수를 해도 괜찮느냐에 대한 그 내용으로도 한번 분봉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 제가 그 주로 주식을 볼 때 보는 분봉이 10분봉인데 10분봉에 대해서 그 120일선을 그 단기간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13일 날 올라왔던 그 부분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그 이평선들이 계속적으로 다 수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요 내용은 아무래도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정도 되면은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평선을 깨지 않고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오전에는 그 거래소의 영향을 받아가 좀 그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오후장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종목으로다가 단기간에 그 목표가를 한 5,00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 데일리 변동폭으로다가는 하루 변동폭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전에 거래가 없을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인수합작 소식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중국식품 포장을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현재는 어제보다는 조금 눌려 있지만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했다가 발산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발산의 과정이 위쪽으로 갈 가망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을 다시 한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숍님의 해인부터 살펴볼까요? 해인을 매수했던 가격이 4,005원이었고요. 현재 그 가격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중국식품 보장도 살펴봐야겠죠. 매수한 가격이 4,390원이었고요. 현재는 그 가격 대비해서 5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4%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두 종목 과연 오늘장 어느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이 연결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